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계에서 조용히 그런데 꽤 크게 터진 소식을 들고 왔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꽤 아픈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EU 규제 문서가 새로 공개됐는데 거기서 도요타랑 스텔란티스가 공식적으로 테슬라 CEO 풀에서 탈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2026년부터 이 두 회사는 더 이상 테슬라와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배경부터 풀어볼게요. 이후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CO 배출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모든 차가 다 전기차일 순 없잖아요. 특히 덩치 큰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요. 그래서 EU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CO 풀링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 같은 회사는 탄소 크레딧이 넘쳐나고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파는 회사들은 반대로 크레딧이 부족하잖아요. 이 두 집단이 서로 한 풀에 묶이면 전체 평균치로 목표를 달성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딧이 부족한 회사들은 벌금 대신 테슬라한테 돈을 내고 테슬라는 그냥 차 파는 것 외에 이 돈도 챙기는 구조예요. EU 벌금이 얼마나 세냐고요? 그게 진짜 레전드 수준인데 이 벌금이 워낙 가혹하기 때문에 레거시 업체들 입장에서는 테슬라한테 돈 좀 주고 크레딧 빌리는 게 훨씬 저렴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덕에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배출권 크레딧으로만 벌어들이고 있어요. 물론 그 대부분은 미국에서 오는 거지만 유럽 역시 테슬라의 크레딧 수익에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2026년 테슬라의 유럽 풀에 아직 남아있는 파트너가 누구냐? 포드, 혼다, 마쓰다, 스즈키예요. 도요타랑 스텔란티스가 빠진 자리에 이 네 회사가 남았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공백이 큰 건지 감이 오시죠?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요. 도요타 유럽 법인이 드디어 자체적으로 CEO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5년 예비 수치를 보면 도요타는 EU가 정한 킬로미터당 96.3g이라는 목표치를 잔력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도요타는 유럽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엄청나게 높여왔잖아요. 고효율 하이브리드 모델들로 유럽 라인업을 꾸준히 채워나가면서 고배출 모델들은 하나둘씩 빼왔고 그 전략이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에 온 거예요. 테슬라한테 돈 줄 필요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나가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스텔란티스는 2025년 CO 목표를 킬로미터당 약 6g 초과한 것으로 예상돼요. 즉 아직 목표를 못 맞추는 상황인데도 테슬라 풀에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답은 리프모터에 있어요. 스텔란티스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리프모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리프모터는 거의 모든 차가 배터리, 전기차라서 탄소 크레딧이 넘쳐나요. 스텔란티스가 테슬라 대신 자기 파트너사인 리프모터와 내부 풀을 구성하면 규제 준수 비용을 외부로 세지 않고 그룹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꽤 영리한 전략이에요. 어차피 써야 할 돈을 그룹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리프모터가 중국 브랜드잖아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대폭 올려버렸는데 이 관세 장벽이 리프모터 전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선제적으로 스페인 공장에서 리프모터 T03를 현지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에요. 스페인에서 직접 만들어버리면 중국산 수입 관세랑 무관해지니까 EU 규제 리스크를 피하면서 탄소 크레딧 전략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결정이 쉽지 않은데 스텔란티스가 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회사가 빠진 게 분명히 타격이에요. 유럽 크레딧 수익이 줄어드는 건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다만 테슬라도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경영진은 최근 투자자 대상 재무 보고에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런 CO 크레딧 수익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거라고 반복해서 경고해왔거든요. 레거시 업체들이 전동화에 성공할수록 그들이 테슬라한테 돈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EU 규정이 하나 있어요. CO 풀은 해당 연도에 12월 1일까지만 최종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도요타든 스텔란티스든 2026년 중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져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면 연말 전까지는 얼마든지 다시 테슬라 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 판매란 게 연초 전망이랑 연말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특히 거시경제 변수나 신차 출시 타이밍에 따라 판매 궤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테슬라 입장에서도 아예 포기한 상황은 아닌 셈이에요.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EU 배출권 시장에서 연간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유럽 내 파트너였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전략 성숙으로 잔력 독립을, 스텔란티스는 리프모터와의 내부 풀 구축으로 대체 루트를 찾아서 각자 테슬라, 풀을 떠난 거예요. 남은 파트너는 포드, 혼다, 마스다, 스즈키이고요. 테슬라 크레딧 수익은 줄겠지만 12월 1일 전까지는 언제든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속도가 이 모든 구도의 핵심 변수예요. 오늘 아이러브9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유럽 자동차 규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